조이대 흔들기, 헌정 파괴의 신호탄. 정치가 법 위에 올라타려는 순간 헌정의 뼈대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압박과 특검 수사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이 내놓은 근거는 카더라 수준의 제보뿐입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풍문 하나로 사법부 수장을 몰아세우고 삼권 분립의 균형추를 흔드는 이 무모한 정치 공세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의 공격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졌습니다. 한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폭로성 발언을 한 것이 시발점입니다. 그러나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물증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이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역시 그런 만남이나 대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팩트 자체가 무너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치 사실이 확인된 듯 사퇴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정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증거와 논리, 절차를 통해 입증되어야 비로소 공적 담론의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을 무시한 채 풍문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순간 정치가 법을 유린하는 길이 열립니다. 카더라는 민주주의의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의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판결이나 판사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을 사법부 수장의 정치적 의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헌정 파괴에 가깝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해도, 입법부가 다수의 힘으로 폭주해도 사법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어야 헌정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몰아세우고 대법원장을 희생양 삼아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 아닙니다. 이는 법치를 허무는 행위이자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헌정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내란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 삼습니다.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회부 후 9일 만에 내려진 선고였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너무 빨랐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개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고 공개된 판결문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평가하려면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빨랐는가가 아니라 어디가 위법한가를 따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리적 반박 대신 속도를 정치적 의도와 연결시켰습니다. 이는 판결을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거래로 보는 왜곡된 시각입니다. 이런 접근은 사법부를 정파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위험한 시도일 뿐입니다. 서울고법은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임기 종료 후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84조가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사법부가 헌법의 절차를 존중한 결과였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편향의 결과처럼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헌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을 정치적 행위로 비난하는 태도야말로 헌법을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이를 정치적 공세의 빌미로 삼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자신이 헌정을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3대 특검 수사 결과를 전속적으로 담당할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와 동시에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이라는 촉박한 선고 기한까지 강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가 재판의 틀과 속도를 정치적으로 재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고 판결 시한까지 강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오늘은 상대 진영의 사건을 겨누지만 내일은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정치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과 헌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순한 정치 레토릭이 아닙니다. 청담동 사건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폭로는 쉽지만 증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폭로가 아니라 증거 위에 서야 합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그 교훈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근거 없는 제보와 풍문을 사실처럼 내세우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증거 대신 확신, 법리 대신 음모론, 절차 대신 속도가 지배하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내부의 자정 노력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부 비판은 사법부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내부의 자율적 비판을 정치적 무기로 둔갑시키는 것은 사법부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의 압박과 여론몰이는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정관예우 차단, 무작위 사건 배당의 투명성 강화,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은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절차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추석 전까지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정치적 목표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속도는 개혁의 본질이 아닙니다. 속도를 앞세운 개혁은 결국 정치 캠페인으로 전락합니다. 캠페인은 여론을 얻을 수 있어도 신뢰를 얻지는 못합니다. 신뢰 없는 개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겨누는 행위입니다. 정치는 사법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는 증거와 절차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증거도 절차도 없이 여론몰이로 사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사법부는 때때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판결의 취향이 아니라 판결의 절차입니다. 절차가 무너지는 순간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법치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헌정을 파괴하는 신호탄입니다. 카더라 정치가 다시 도지면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정치가 멈추지 않으면 헌정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